예, 이번 시간에서는 구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3절 취득세 납세 의무자 여기 설명드릴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요 근래에서 3번이나 출제했어요. 그리고 예전에서는 2번 출제했다가 쭉 안 나오다가 요 근래에서 나왔던 건데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납세 의무자 뜻을 보는데 납세 의무자 뜻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각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 뜻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세원이죠. 세원을 갖춘 자가 그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자에 대한 내용이 뜻입니다. 취득세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자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사실유가세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이죠.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입니다. 원칙에 대한 이로서는 사실상 취득자다. 사실상 취득자니까 취득하여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자인 양수인 아니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취득 형태를 갖추었다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누구에게 과세한다? 사실상 취득자인 양수인 또는 소유자에게 납세를 지운다 이렇게 나와져요. 소유자가 왜 나왔던 원인은 좀 이따 알기로 하고 일단은 사실상 취득자는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 과세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D페이지 보시면 68페이지에서 뒤에서 1가로부터는요. 키드 하나만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1가로 읽어드리면 건축물 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 키는 설비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말이 연결되어 있다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 가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게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여기서 주체 구조 취득자 외자란 말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이니까 빌려온 자. 빌려온 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취득자란 말은 건물주, 소유자.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설명드릴게요. 거기에서 설비란 단어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로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주체 구조부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배웠던 주요 구조부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예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대들보 있고 그리고 기둥 있고 그리고 벽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게 바로 주요 구조부, 주체 구조부로서 건물 본체입니다.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한 자에게 임대하여 줬어요. 임차인은 자기의 업종을 위해서 자기 업이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한 영업이니까 그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설치했는데 누가 임차인이 설치했을 때 이 건물의 가치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치의 증가분은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게 속함으로써 주체 취득자가 건물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취득하는 거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건물주가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소유자가 설치를 안 했는데 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고 이렇게 의문점 가져요. 의문점에 대한 내용을 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생각을 역으로 한번 틀어봅시다. 이걸 틀어볼 때에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뛰어갈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보니까 요 엘리베이터 임차인이 못 뛰어가죠. 못 뛰어간다는 뭐예요? 건물과 하나가 됐으니까 못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키단은 나왔네요. 여기에서 설비 하나가 됐으니까 못 뛰어가죠. 그럼 그쪽 누구 되는 거예요? 건물주 거 되니까 납세는 누가 되겠다? 건물주 소유자란 겁니다. 이제 문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설비 이 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 이 말이 있다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다? 주체 구저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체 취득자는 어떤 경우, 소유자에서는 어떤 경우 나온 겁니까? 빌려준 경우에서, 임차한 경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양수인이 사실상 취득자 또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소유자가 납세된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에서요? 임차한 경우에서는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이제 또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뭐 설비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주체구제부 취득자다는 거죠. 그리고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도 키가 있어요. 읽어드리면서 키를 빼드리면은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 그렇지 않으면 토지, 지목 변경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으로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에 키를 빼준다면 문장 쭉 가니까 지목 변경 나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내용은 납세 의무자로 물어봤다 하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뭘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지문이 길든 짧든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는 꼭 나올 거니까 납세 의무자 물어본다면 소유자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 밭을 소유자가 법인에게 빌려줬어요. 임대해 줬다. 그러면 임차인인 법인이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이랬으면 벌써 문장에가 어떤 말이 나와요? 지목 변경 이 말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 이 대지로서 변함으로써 가치가 증가되죠. 이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속하겠다?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가 납세면 되는 거죠. 소유자인데 이제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법인이 자기가 돈 들였던 금액만큼 이 대지의 일부를 잘라서 가지고 갈 수 있다? 없죠. 누구 것 되는 겁니까? 소유자 것 되는 거니까 납세 문제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적 내용으로서 키 단어로서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납세 문제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3가로. 3가로에 대한 내용도 키 단어 있어요. 외국인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취득세, 과세상, 물건, 가로 빼고 연결할 때 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에 대여 쓸 이용자에게 대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했다. 임차하여 수입에다가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 볼 때 방금 내용을 보면은 임차해 줬으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됐어요? 소유자 된 거죠.
이 문장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때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된 겁니다. 이제 문장에서 외국인 소유 이 말 나오면서 임차하여 수입 이렇게 나왔다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수입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속이었다. 상속이었다 하겠으면요. 상속이었으면 그때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상속인 되겠죠. 상속 이 말 나왔으면 사실상 취득자는 누구로? 상속인이다. 그리고 공동상속이 이루어졌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다.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상속인 각자 나왔으면 뒤에 문장이 더 있을 때 두 사람 이상이니까 연대 의무를 지운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또 그 밑에 5가로 갑시다. 5가로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 5가로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의 뜻이 뭔지는 모를 거예요. 뭐 읽어볼 때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이런 내용의 문장은 압축하여 보는 게 낫습니다. 압축하여서 문장을 적어본다면 조합 2, 조합 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 부동산은 누구 걸까요? 국어공마입니다. 누구 겁니까? 조합원 거죠. 그럼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되겠다? 조합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문장에서 조합이 이렇게 나오면서 조합원용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돼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으란 얘기예요. 이거 읽고 요 뒤는 읽지 마세요. 읽었다 그러면요 제꼴 당해요.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맨 맞고 살아요. 안 속으려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끊고 요 조합이 조합원용 이렇게 연결됐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납세자 누가 되겠다? 조합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문장으로 가볼 때 문장에서 조합이 나오면서 조합원용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까지만 읽고 뒷문장으로 가셔서 뒤에 납세자는 조합원 이렇게 나오면 맞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6번에 대한 내용 그래도 키단에 있어요. 키단에 있으니까 키단에만 집어드릴게요. 시설 대여 업자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시설 대여 업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7가로, 7가로에 대한 내용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녹줄이죠. 그 녹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키 단어만 찝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내용 보자마자 납세의무자가 누군지 알아요. 거기에서 키 단어는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이에요. 자, 7가로에서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량의 이렇게 나온 줄 바로 그 옆에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이 말 나왔으면 당연히 사실상 취득자는 돈 준 자 되겠죠.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키는 문장 쭉 가다가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이 말 나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끝에서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D페이지 갑시다. 뒤 말고 그 밑에 D페이지 말고요. 그 밑에 참고 가죠. 참고 보니까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과밀 억제권력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는 그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가 공장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다. 이기죠. 여기까지에 대한 이유로서는 키단을 말씀드릴게요. 키단에 대한 이유로서는 사실상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죠. 과밀 억제권력 내에 있으니까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이유로서 대표적 예로서 서울 합시다. 자, 이 서울에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공장을 경영한 자에게 임대하여 주었어요. 그럼 공장 경영자가 이 건물에서 계속 공장으로 운영하시다가 임차인인 공장 경영자가 이 건물이 비좁으니까 이 건물에다가 증축하였어요. 그랬으면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르죠. 이랬을 때에 임대체 기간이 끝났다 쳤을 때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했던 이 부분을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겠죠. 그럼 결국은 누구 것 될까요? 소유자 것 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는 누가 되겠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키단어는 사실상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자가 다를 때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으로서 납세 의무자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로서 봅시다.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69페이지에서 기출 체크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은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인,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맞는 문장이죠. 2번 거기 약간 가니까 조합 2 옆에서 조합 원용 이렇게 했으니까 막바로 끝말 가야죠. 납세 의무자는 조합 원, 조합 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3번 과점 주주 아닌 자 나오면서 뒤에가 과점 주주 된 경우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끝말은요.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맞죠? 그 다음에 4번 상속 나왔으니까 뒤로 쭉 갈 때 납세 의무자 문제로서 상속인 각자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비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쭉 가니까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결됐음으로써 납세 의무자는 주체 구조부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끝에는요. 주체 구조부 이외자가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가산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산한 자 있으니까 틀렸죠. 답은 5번 되겠네요. 2번 갑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 돼 있어요. 1번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강호권을 제외한 해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강호권을 제외 아니라 포함만 해야죠.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비, 좀 더 가니까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납세 의무자 끝말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 맞죠?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3번 거기 약간 가니까 설립시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시라겠죠. 끝말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취득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을 보지 않는다. 가액이 증가된 만큼을 지목 변경일 때 취득으로 보는 거죠. 4번도 틀렸고요. 거기에 5번에서 약간 쭉 가보니까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 했으니까 이때는 유상취득이죠. 빚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건데 유상취득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답은 거기에서 옳은 거 고르라겠으니까 2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번 취득세 납세 의무 틀린 것은 1번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2번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이러면서 끝말에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그리고 3번 직계 비속이 아들이 직계 존속의 아들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때에 해당 직계 비속의 아들의 다른 재산으로서 대가 지급 사실 입증, 대가 입증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 직계 존 비속 간 나오면서 대가 입증 이 말 나왔으니까 끝말은 유상 취득 맞죠? 4번에 대한은 다 읽지 않고 그냥 키만 잡아드릴게요. 4번 거기는 쭉 가니까 교환 나왔죠. 교환은 대가성 있는 취득으로서 유상 취득가야죠. 그런데 무상 취득을 본다 틀렸죠. 답은 4번.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공매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유상 취득. 유상 취득을 본다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이제 제4절 취득세 취득 시기 갑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4절에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겠는가 그 내용을 흐름상으로서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 때 여태껏 배웠던 것이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배웠어요. 취득세 과세되었다면 그때 신고 납부해야죠. 신고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겠어요. 그런데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 안 했다면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죠. 제척기간 무신고니까 7년이죠. 밝혀내서 지자체가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매매해야죠. 가산세 가산하여 들켰다 하면서 고지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때 가산세 가산 되냐 안 되냐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서 60일 날짜는 고정화됐으니까 여기 시작한 날짜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 시작한 날짜에 대한 내용으로서가 바로 취득세 취득 시기예요. 취득하는 때란 얘기예요. 성립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취득하는 때에 대한 내용을 각 거래마다 그 특성에 의해서 정해주면 그 날로부터 손꼽아 가지고 60일 내에 신고 납부했다면 가산세는 없는 거고 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손꼽아서 넘어섰다면 그때는 가산세가 가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요.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취득하는 때다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는데 그 각 거래마다 그 특성에 의해서 정한다겠어요. 그러면서 각 거래마다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내려면 힘드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 때 그 내용으로서 보시면 되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빠른 날을 개념으로 하여 가지고 각 거래마다 취득 시기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거기 취득세 취득 시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빠른 날 개념이다. 요 내용을 적으세요. 적어 놓고 먼저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봅시다.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가로를 먼저 보죠. 1가로 먼저 볼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 승계 취득.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 거래란 말은 개인 간의 매매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 간의 매매예요. 개인 간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볼 때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 내용의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다른 경우를 해보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이 6월 1일 날짜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이 7월 1일 날짜 해보고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이 7월 15일이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개인 간의 매매 임으로 인해서 개인 간은 서로 간의 입맞춤이 가능해요.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이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는 서로 간의 입맞춤 날짜다 하니까 아예 믿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보도 안 해요. 그럼 나오는 날짜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등기 날짜 나오죠. 어디가 빠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빠르죠.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해서 유상 취득 나온다면 이때의 취득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 갑니다. 거기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를 주계로 막 지워요. 막 지웠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 봐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 보는 날짜에 대한 내용을 또 기록해줘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60일 경과되는 날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다시 다른 상황에 대한 예로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다면 그때는 등기가 먼저죠.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등기일 날짜가 개인 간의 매매에 의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1가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참고에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가 나옵니다. 이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란 말은 상대편하고 입맞춤이 되지 않는 거래가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예요. 상대편하고 입맞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지자체가 믿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상대편이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니까 국가의 지자체하고 입맞춤이 안 되겠죠? 입맞춤 안 됨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취득 시기다. 또 애우로부터 수입하였다. 애우로부터 수입하였으면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수입대금을 결정합니다. 은행하고 입맞춤이 안 되겠죠. 은행 직원에서 지점에 16명 정도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16명하고 입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3명 입 맞추려면요. 입이 부르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 맞출 수 없음으로써 사회상 잔금 지급 날짜. 또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에서 여기도 경매 어디서 합니까? 경매에 대한 내용 법원사죠. 법원하고 입 맞추면 안 되죠. 법원하고 입 맞추려면 벽하고 입 맞추니까 입이 차잖아요. 입 맞출 수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 이 판결문 하면은 법원 판결만을 말합니다. 법원 판결만을 말함으로써 법원하고 입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 여기 볼 때 법인은 장부 작성하는데 그 법인 장부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계장, 보조장 이런 걸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합시다. 법인 형체 없죠. 형체가 없으니까 법인하고 입 맞출 수 없죠. 법인하고 이렇게 뽀뽀합니까? 뽀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입 맞출 수 없으니까 뭘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의 유상거래는 뭘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암기해야 되겠죠. 이제 이해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수반돼야 되니까 요 내용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로서 외우세요. 국, 외, 경, 판, 법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첫 글자가 국, 외, 공경, 판법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첫 글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을 하시면 돼요. 뭐 첫 글자는 저는 성격이 약간 단순한 놈이라 이렇게 외웁니다. 물론 복잡하게 국수, 공판법 뭐 아니면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하나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외우든지 저처럼 그냥 차라리 국, 외, 경판법, 공판법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첫 글자로서 얘와 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세법에 대한 내용은 아주 문장이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첫 글자로만 외워도 관계없겠네요. 첫 글자가 국, 외, 공판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셔서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부취득. 자, 여기 연자. 이 연자가 한문으로요. 해년마다 연이에요. 해년마다 연이니까 연부란 말이 있으면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연부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법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2년 이상 일정액씩 분할 지급되는 것이 연부취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이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그 내용을 외울 필요 없이 연부란 말이 나왔다면 해년마다 연이니까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취득세 취득 시기가 빠른 날 개념까지 연결해 가지고 볼 때에 이때 시점에 에서 매년 말 2년간 5억씩 주고 취득하다 이렇게 했으면 1년 말일 때 5억 주고 1년 말일 때 5억 줌으로써 완불했으니까 완불했던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개념이었으면 연부금 완납일 되겠죠. 그런데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빠른 날 개념이에요. 빠른 날이니까 어디가 빠를까요? 돈 준 날이 빠르잖아요. 여기에서 돈 준 날, 여기가 연부금 지급 날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 5억만큼 줬으니까 5억만큼 취득. 5억 줬으면서 5억만큼 취득 이렇게 나와져요. 아는 것은 빠른 날이니까 연 단위로 돈 준 날이 빠르다. 라는 의미로서 연부 취득일 때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심하실 점, 만약에 문장에서 연부금 완납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틀린 문장이다. 완납이 아니라 완납은 소유권 개념이니까 틀리고요. 빠른 날 개념이니까 어디로 간다? 지급일로 간다는 거 아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3가로 무상. 이 무상에 대한 내용은 증여를 말합니다. 무상에 대한 내용은 증여. 증여를 말하죠. 증여를 말함으로써 이 무상에 대한 으로서 증여 취득일 때의 취득 경위를 봅시다. 증여 취득일 때 취득 경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맨 처음에 주겠다고 약조한 날 있겠죠. 그리고 인도 받은 날 있겠죠. 그리고 등기한 날 있겠죠. 이 세 날 중에서 빠른 날이 어디예요? 주겠다고 약조한 날이에요. 주겠다고 약조한 날이니까 이때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계약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계약일 전에 등기했다면 그때는 등기일 하는 것이고 상속이었다 이랬으면 빠른 날은요. 돌아가신 날짜가 빠르죠. 돌아가신 날짜를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상속 개시일 이렇게 나오겠죠. 상속 개시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5가로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취득.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울 때 원시 취득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이랬으니까 승계 취득이 나오겠죠. 승계 취득에 대한 으로서 실수요자로부터 인도받았다. 그러면 승계 취득이죠. 또 계약서상에 있는 잔금을 다 주었다. 지급했다. 그럼 여기도 승계 취득이죠. 요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 개념이니까 빠른 날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과적 내용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날 중 빠른 날 되겠죠. 그리고 6가로를 볼 때 건축물을 건축하여 또는 개수하여 취득였을 때 요 건축 앞에 허가, 무허가 이 말 없죠. 허가, 무허가 이 말이 없다는 것은 허가와 무허가를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포함시켜 놓고 취득세 취득 시기가 빠른 날 개념이니까 빠른 날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허가부터 해보죠. 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면 사용하라 하겠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하였다면 사용하라 이 말은 나오지 않음으로써 사용하라 이 말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면 돼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는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요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빠른 날이니까 결과적 내용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이렇게 나왔다면 결과적 내용으로서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다만 하면서 내용을 쭉 보니까 공법적 내용이 나오면서 환지처분 나와요. 환지처분. 이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니니까 취득이 아님으로써 취득세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왔어요. 왜 나왔냐 하면 이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취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증환지의 의미예요. 증환지 의미니까 이제 공법 내용과 세법 내용이 같이 나오지죠. 공법에서는 공고일의 다음 날, 세법은 사시과세니까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환지 처분 이 말이 나오면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환지 처분 나왔으면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공고일이라는 말은 맞게 나올 거니까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7가로 7가로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8가로가죠. 8가로에서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됐으면 준공 날짜와 등기 날짜 중에서 어디가 빠른 게 당연합니까? 준공 날짜가 빠른 건 당연하겠죠. 그럼으로써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준공 날짜다, 준공 인가일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또 그 밑에 10가로, 10가로에서 토지 지목 변경.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형질 변경 배웠을 거예요.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은 공무상 갑니다. 세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갑니다. 두 공개념의 법에서 하나는 공무상, 하나는 사실상 이렇게 나오니까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이 빠른 날 개념이니까 그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로 나와져요. 그럼 결과적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공무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포인트를 잡고요. 11번에서 입회기한 연장의 포인트네요. 입회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회기한 연장 나왔다면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거니까 취득 시기는 새로 시작되는 날 될 것이고요. 12번에서 재산 분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화산다겠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취득 시기는 등기일 아니면 등록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내용으로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13페이지에서 기출 체크 문제 1번 취득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로서 틀린 것.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외워놨죠. 첫 글자로서 국외공판법에 해당됐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외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가 나온 문장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하시라겠죠. 그 내용으로서 1번 보니까 화해져서 화. 이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되겠죠. 답은 1번 됩니다. 2번 예로부터 수입, 3번 법인 장부 작성에 의해서, 4번 공매에 의한 취득, 5번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되는 거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